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컴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브로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좀 지방 많이 갔다 왔습니다. 바쁘셨구나. 그러니까 하지만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적어두세요, 여러분.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컴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컴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SNS 쪽에서 네 가지 잘 나갑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 SNS 잘 사용하고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SNS 계정들입니다. 인스타그램 웨더뉴스 또는 WNI_KR 추가해 주시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웨더뉴스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WNI0613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웨더뉴스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그 날씨 정보를 전해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 플러스 친구는 진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추석 계획도 생각 많이 하고 어허. 어디에서 좀 멀리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가기 전에 아침에 날씨가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고 더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목요일 방송 라인업 확인해 볼게요. 스타트! 네, 추석을 앞두고 또 저희가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스타트! 오늘 날씨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까 말까? 궁금증을 좀 자아냈던 그런 날씨인데 오늘은 아침에 굉장히 선선하면서도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 비 오는 날 그 하루 후에 그쵸. 일어날 때 되게 프레시하는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하늘 보면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나가서 좀 산책했고 기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어떠한 체감을 하셨는지 아침 리포트도 함께 확인할게요. 네, 서울시 중구에서 레성희님께서 6시 5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루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하루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찍 시작합니다. 네, 6시 맞아요. 5분이라서 와우. 그 멀리 보니까 깔끔하지도 않고 그 안개 맞습니다. 아직 있고 어떤 산도 살짝 보일 수 있고 혹시 63빌딩 아니면 남산타워도 살짝 보지만 안개 때문에 잘 알 수 지금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어서 시야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불도 여전히 밝게 켜져 있어요. 반짝반짝. 네, 그러니까요. 해가 좀 늦게 뜨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오. 경기도 부천시에서 푸른밤님께서 6시 20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차가운 아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멋진 아침 하늘에 이렇게 구름 사이로 또 아침 노을이 물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차갑다고 하셨는데 뭔가 사진해주는 느낌이 좀 따뜻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쵸? 그 페스텔 색깔 좀 따뜻한 느낌 들어가고 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밑에서 약간 빨간, 오렌지, 핑크 톤도 네, 있고 맞습니다. 올라가면 더 그린색, 파란색 너무 잘 찍었습니다. 맞아요. 사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실게요. 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바람이님께서 6시 23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쌀쌀한 아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구름 모양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좀 네. 여리여리해요. 맞아. 그 단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쌀쌀한. 딱 보니까 나는 약간 플라이 하고 싶은 그쵸, 느낌. 그쵸. 여기 무겁지도 않고 하늘은 예쁜 파란색 구름도 화이트하니까 그 투톤은 너무 잘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사진 잘 찍어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아침에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라북도 전주시도 역시나 쌀쌀한 아침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나 벌어지고 굉장히 추우니까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꼭 가벼운 자켓이라든지 가디건 챙겨 입고 나가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다음 나와주세요.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우리 브로니님께서 6시 56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내가 그냥 하늘 딱 보니까 아. 그 구름은 약간 휘스퍼, 그쵸. 휘스퍼처럼 되게 위스피하고 하늘 무겁지도 않고 좀 살살했지만 긴팔 입었으니까 되게 편했습니다. 하늘 색깔도 깔끔합니다. 어제 비가 좀 내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침 시작하면 기분이 너무 건강한 느낌 됩니다. 맞습니다. 습도도 정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 습도를 유지해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나와주세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 꼬마꼬마님께서 7시 24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진은 멋있습니다. 좀 네. 예술 같아요. 딱 맞는 어떤 모던 같은 빌딩하고 위에 보면 하늘도 있고 그 줄 때문에 네, 좀 전기줄도 재밌습니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꼬마꼬마님께서 오늘 좋은 하루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행복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너무 잘 찍고 내가 매일매일 기대합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멋진 사진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내렸던 많은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다만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점차 빠져나가면서 남해상에서 저기압성 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전국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그치면서 하층운이 빨리 빠져나간 서쪽 지방은 중상층운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점차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다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상층 기압계의 흐름이 다소 원활해지겠는데요. 상층에서부터 다소 안정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중상층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에 복사 냉각이 강화되어 내륙 곳곳에 안개가 다소 짙게 끼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일사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큰 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 동해안 지역 곳곳에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있겠습니다. 서쪽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쪽은 종일 선선하겠으니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동해안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점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 27도, 부산 24도로 서쪽은 기온이 오르겠지만 동쪽은 기온의 오름세가 주춤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서울이 24도, 전주 22도, 부산 21도로 다소 선선함이 느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서도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경상도 해안과 동해안에서는 구름의 색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색이 밝아지면 날씨가 회복된다는 신호인데요. 서서히 구름의 색이 밝아지고 있는 만큼 들고 계셨던 우산을 가방 속에 넣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추석 연휴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아까 날씨를 보니까 이번 주보다는 조금 한 1, 2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한 1, 2주 뒤면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autumn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나 벌어집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단 서쪽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비치다 보니까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일교차가 크고요. 그리고 동해안은 흐리고 빗방울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그 바다 앞에서 있는 쪽도 바람 훨씬 더 네네. 좀 많이 있을 그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이 완전 좀 다른 날씨를 보이고 완전 있어요. 얼굴이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서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 아까 또 보니까 동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도 중반에 머물더라고요. 정말 낮에도 그렇게 덥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fair weather. 맞습니다. 살짝 춥지만 일단 fair weather입니다. 네, 또 이제 금요일부터 또 추석으로 고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어디 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삼천포로 제가 갈 예정이거든요. 삼천포로 빠져야 되는데 네,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차림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 눈으로 추석은 되게 큰일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요리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처럼 어디 멀리도 가고 그러니까요. 교통도 되게 복잡하고 좀 고생하고 도착하고 아하. 요리 엄청 더 많이 하고 그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추석 상차림 어떻게 또 잘 차리고 또 추석하면 음식 고칼로리잖아요. 굉장히 살이 또 찌기 쉬운데 조리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네. 잠시만요. Welcome back.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나 이부 너무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추석 때문에 배우기도 좋아하고 팁도 아하. 받기 좋고 바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터. 이슈 토크. 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이런 얇은 지갑으로 굉장히 사야 할 것도 많고 차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또 추석하면 음식을 굉장히 많이 장만을 하고 또 네. 가족끼리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 상차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추석에? 특히 추석 때 과일은 너무 맛있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옛날 친구 집에도 많이 놀러 갔는데 그 추석 식사할 때 일단 반찬 떡 같은 것도 많지만
과일 쪽에서 배, 사과 같은 것도 너무 맛있다. 그냥 궁금합니다. 맞아요. 테이블에서 앉을 때 왜 항상 과일은 제일 멀리에서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밥을 어디다 놓고 또 과일은 어디다 놔야 되는지 과일 이런 또- 멀리. 맞아요. 그런 것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테마 나와주세요. 맛있는 명절 추석 상차림. 네,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가문에 따라서 반찬이라든지 음식 서열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5열 7원칙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첫 번째 열이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이에요. 네. 네, 1열에는 보통 술잔과 시접 그리고 밥, 국, 떡 같은 거를 올려놓고요. 보통 추석에는 밥 대신 송편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뭔가 손에 가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류와 육류를 놓습니다. 밥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거겠죠? 생선이나 갈비나 네, 맞습니다. 고기 같은 것. 그래서 밥그릇 여기 있으면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되게 편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앉는 자리에서부터 1열, 2열, 3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보면은 동육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생선은 동쪽 그리고 고기는 서쪽 이 서열이고요. 그리고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그리고 생선의 꼬리는 서쪽. 어머!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두시면 됩니다. 와, 생각보다 디테일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추석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전통이죠. 네. 세 번째 열, 3열에는 생선과 두부 등의 탕류를 놓으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두부 먹기 너무 좋아합니다. 아하. 딱 중간이라서 맞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음식들이죠. 생선, 두부 또는 탕류를 세 번째 열에 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반찬류. 추석 반찬 맛있는 거 많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일단 매일 반찬 조금 먹으니까 그래서 살짝 멀리 넣어서 추석 때 그럴 수 그 있어요. 반찬보다 생선, 두부, 떡, 그 거기 또 맛있으니까 또 앞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조상들의 지혜 중 하나겠죠. 네, 보면은 좌포 우회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는 왼쪽 그리고 식혜는 오른쪽에 서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과일인데요. 네, 과일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꽃감 이 순서대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붉은 과일은 동쪽, 그리고 흰 과일은 서쪽에 와. 서열을 주시면 됩니다. 진짜 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 서쪽.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왜 그렇게 하면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그 법으로 다 합니까? 네, 와, 멋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야겠어요. 나도 검색해보겠습니다. 이거 추석 네. 메뉴입니다. 우리 젊은 그쵸. 사람들이 그 할머니 집에 갈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추석 전에 좀 이런 같은 것도 보고 관심도 생기고 네, 추석할 맞아요.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이유가 의미가 있겠죠? 있을 것 네, 같아요. 분명히 있을 그래서 겁니다. 연세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우리 전통시장 가셔서 여쭤보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주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요 보면 또 차례상에 차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복숭아를 두시면 안 되고요. 왜? 네, 홀령을 쫓는 힘이 있다고 해요. 어머. 네, 제사 같은 경우는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복숭아를 놓으면은 이 홀령을 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복숭아는 안 됩니다. 그 고추 그 마늘 내가 캐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규도 그 어. 템플 맞아요. 템플스테이 놀러 가면 어허. 거기서도 나오는 식사 고추 마늘 약간 매운 뜨거운 맞아요. 것도 안 먹습니다. 그것도 추석 홀령이 때 싫어한대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안 된대요. 갈치, 뭐 꽁치, 삼치, 이런 참치. 이런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안 됩니다. 어머, 나 개인적으로 참치 많이 먹습니다. 추석 때 못 먹어. 네, 추석 지나고 드세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또 아까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석하면은 이 살이 다 쪄요. 워낙에 음식이 칼로리가 높고 맛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손이 가죠. 네. 네, 그리고 또 추석에 먹고
하는 거 누워 있는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사는 거. 먹고 앉아 있고 먹고 눕기를 반복을 네.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기름진 추석 음식을 조금 더 칼로리를 낮춰서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보통 추석 지나면은 진짜 1, 2kg들은 다들 쪄서 오시더라고요. 나도 그때 내가 한국인도 아니고 할머니 집도 놀러 가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주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쉬는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요리도 하고 먹고 쉬고 그 음식이 많이 안 하니까 안 바쁘니까 맞아요. 우리 다 살쪄.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칼로리를 조금 낮춰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먼저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칼로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g에 300칼로리가 넘고요. 잡채 같은 경우에는 204칼로리. 아, 나 한 잡채 접시에 많이 뭐 먹습니다. 204칼로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 잡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추석 네네네. 때. 그리고 또 송편 같은 경우에도 뭐 100g에 200칼로리. 한 5개 주워 먹으면 5개 먹으면 200칼로리가 그냥 들어갈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외국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또 많이 살쪄입니다. 그냥 요리할 때 조금 더 팁 있으면 네. 우리 건강 위해서 몸 관리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칼로리를 낮추는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통 국거리에 육수 만드실 때 그냥 소고기 넣잖아요. 소고기에서 양지 대신에 사태 부위를 사용하시면은 적어도 뭐 칼로리의 1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국거리 육수 내실 때 양지 대신에 사태 부위를 사용하시고요. 네, 두 번째, 갈비찜 하실 때 보통 뭐 기름을 두르고 하신대요. 근데 기름 두르지 마시고 녹차 우린 물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녹차 우린 물을 붓고 뚜껑을 닫혀서 익히시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고요. 네, 수육 같은 경우에는 물에 삶지 말고 이렇게 찜솥 아시죠? 위에 얹어 놓는 거 이걸로 요리하시면은 기름을 다 째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찜솥을 사용하시고요. 뭐 잡채 같은 경우에는 곤약이라는 좀 잡채에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어요. 네, 이걸로 또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 곤약 같은 경우에는 97%가 수분으로 함유되어 있고 또 식이섬유가 높아서 포만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잡채하실 때는 당면 대신에 곤약을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물 무치실 때 보통 기름으로 다들 무치시잖아요. 내가 그 기름 기름으로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네, 기름으로 볶고 하시는데 기름으로 볶지 마시고 물로 볶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전이라든지 뭐 산적 같은 거 무치실 때 밀가루 너무 많이 무치시지 마시고 조금만 묻혀서 네, 튀겨주세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기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름 다 뺄 수 있고 아니면 아하. 기름보다 다른 거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리된 음식 다시 드시잖아요. 다시 드실 때는 기름으로 하시지 마시고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오븐에 돌려주시면 된다고 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석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요. 우리 추석 때 먹고 그냥 누워서 먹고 아. 누워서 먹고 가족끼리랑 어디 나가서 맞아요. 피크닉 같은 거 하면 좀 좋죠. 산책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팁이 또 있고요. 우리 또 추석하면 또 송편 같은 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송편 한번 보실게요. 건강하게 송편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참깨를 넣으시면 되는데 참깨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노화를 억제하는 성분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참 좋겠죠. 참깨 많이 오. 드시면은. 맛있다. 네, 나 맞습니다. 참깨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도 이뇨작용을 돕고 또 해독작용을 있대요. 해독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콩 많이 넣으시면 좋고요. 특히 여성들한테 되게 좋고 맞아요. 콩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고 어허. 머리카락도 힘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콩이. 그래서 굉장히 근육 같은 거 생성하는 데도 좋고 하니까요. 많이 먹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콩도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팥. 팥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이 들어있고 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칼륨이 들어있어서 붓기를 많이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휴식 같은 것보다 팥 먹으면 되게 맛있고 맞아요. 달콤하고 건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뇨작용이 좀 있으셔서 좀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너무 자주 갈 수 있으니까 화장실 너무 자주 갈 수 있으니까 팥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대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또 추석 요리의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뭐 4인분, 1인분, 뭐 많게는 5인분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추석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양 조절하기가 좀 애매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1인분에 보통 300ml의 물을 쓴대요. 국을 끓일 때. 이게 1.5컵인데 네. 네. 사람이 많아질 경우에는 1.5컵에 그러니까 300ml에 인원수를 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아하. 한 컵 반 정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2인 요리는 컵 3가지. 4인 요리는 컵 6개. 네, 거기다 플러스 이게 끓이면 물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네 조금 컵, 더? 오케이. 4컵을 더 더해주시면 된답니다. 와우. 그리고 alright. 국물 같은 경우는 6, 건더기는 4, 6대4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그거 진짜 큰 도움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고 가족 모임도 진짜. 항상 생각보다 사람 많이 있으니까 어. 나는 외국인 하지만 추석 때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원래 약속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많이 도착합니다. 와요. 맞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아하. 친구 데리고 오면 이 팁은 그러니까. 메모합시다. 네, 1인당 300ml의 기준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 보실게요. 네, 재료 손질, 손쉽게 하는 방법인데 토랑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 때는 되게 미끄럽고 가렵대요. 그래서 솔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뭐 흙 같은 거 잘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물로 가볍게 씻으신 후 쌀뜨물로 끓여주시고 1, 2분 정도 데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는 국물 간 맞추기. 네, 2가지 더 남았는데요. 국물 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장을 쓰면은 국물이 진해져요. 네. 보기가 좀 안 좋고 또 소금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깊은 맛이 안 나고 그냥 짜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추시냐면은 이 국물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간장으로 내시고 네.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내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보통 국물이 식으면은 더 짜지니까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는 갈비찜을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입니다. 네, 양념하실 때 먼저 설탕이나 키위, 파인애플 등으로 연육작용을 먼저 부드럽게 재워두시면 된다고 해요. 와, 우리나라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먼저 고기를 재워두신 다음에 양념을 하셔서 갈비찜을 만드시면 더욱더 부드럽고 맞아요. 맛있는 양념. 그 만들 고기하고 수 있어요? 과일은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데이도 큰 고기 준비할 때 그러니까요. 파인애플, 키위 같은 과일도 사용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도 역시 건강하고 또 맛있는 추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네,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와,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요. 할머니 집에 가서 열심히 요리하고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See you soon. Hi everybody, I'm Bronwyn. Here is your weather today.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what some of us here in South Korea were wishing yesterday, right? Abracadabra! Our wish was granted. The rain stopped and this morning we got to look up and feel a little sunshine filtering through the clouds. I got sunshine on a cloudy day. Woo! You can expect some up and down temperature range over the west and cooler weather with sporadic rain showers in the morning over the east. Now, currently most of Korea is on the cloudy side. However, we have ver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happening in the east and the west. The eastern parts of Korea are experiencing more clouds than the west, and as we know, clouds often bring rain. So, if you're living in the east, do remember to pop a folding umbrella in your bag as you head out. Now, how are things down by the south coast? Well, windy, so don't get blown away. Safety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temperature range. Today's temperature range starts at a fair
24 degrees Celsius and goes up to a warm 29 degrees Celsius. A reminder for our eastern people, you have heavier clouds and rain showers, so the temperature in your parts will be somewhat cooler. So far, this autumn is trending on the warm side, but always remember to stay healthy by drinking lots of water and warm tea.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with your weather. You'll like it or not.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3부 코너는 써니콤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진 리포트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멋진 광경을 짧은 시간 안에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점심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잠깐이라도 이렇게 여행 가시는 그런 기분을 내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It's time for the third part of our show. We rely on you, our view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participate. In this part of the show, during a short time, we managed to visit many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We take a look at the photographs, we talk about the environment, the weather, some history, some culture, so it's really interesting. We hope that you stay tuned until the end, and we'll let you know how you can participate. 네, 그렇다면 코너 외쳐볼게요. 네. 코너 스타트! Today's 써니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음악도 여러 가지 합니다. 가을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가시고 싶었나 딱 여행 가는 마음처럼 가끔씩 그렇게 그러니까요. 변하면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도착한 Yeah. 리포트입니다. 굉장히 위쪽 지방에 있는 곳이고 추운 곳. 추우면서도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사진 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주세요. 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Nice Morning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우, 이게 아침 사진이에요. 맞아요. This beautiful photograph entitled Nice Morning was sent to us by Mr. Martin Stenberg. We sometimes get photos from him from this particular part of the world, always magnificent. This photograph is sent to us from Oslo in Norway. It was taken around 5 minutes before 7 a.m. So as you can see, it's really just past the sunrise. 맞습니다. And look at the beautiful sunrise coloring. 네, 지금 보내주신 시각이 아침 6시 55분이에요. 맞아요. 아침 노을인데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느낌도 나고 멋있습니다. 야, 네. 되게 소소소소. 우리 전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나와주세요.
Wow. 멋져요. Beautiful.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photograph. As you can see, it's a fresh morning. It's pretty cold in that part of the world, as mentioned, around 6 degrees Celsius. However, we have the warm tones of the sky, which gives us that 따뜻한, that warm feeling. The daylight starts around 6:30 in the morning, so this photo was taken 20 to 30 minutes after sunrise. This part of the world, as many of you know, is quite cold. The winter is between October and April, so a very 맞습니다. long winter with temperatures that go as low as minus 40 degrees Celsius, which rivals other freezing cold countries such as Greenland and Alaska. 네, 이 노르웨이 자체가 북반구 좀 높게 이렇게 위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추위가 시작이 됐고 이날은 또 아침 기온이 6도로 싸늘한 공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또 낮의 길이가 좀 짧아져서 해가 6시 반 정도로 네. 이렇게 일출이 늦춰졌고요. 또 해가 지면서 이제 금세 또 단풍이 물든다고 합니다. 추워졌으니까요. 맞아요. 단풍도 물들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4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기나긴 겨울을 보내시는 지역이죠. 네, 보니까 또 위도도 높다 보니까 알래스카 뭐 이런 지역과 좀 비슷한 기후로 보이는데 이쪽 지방보다는 좀 따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대요. 어머, 추워. 나 그러니까요. 우리도 선물 있습니다. 아, 맞아요. 사진 하나 더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저희가 굉장히 멋진 사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와우, 네, 이 사진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매년 개최하는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사진이라고 Yes. 합니다. You take a look at the beautiful photograph taken by French photographer Luc Jamet, and it was part of a collection known as Skyscapes. It won first prize in a photography competition. It was the photograph of the year. And look at that, it's not just 그러니까요. a simple 네, photograph. 어, 어. Look closely, you see there is a black spot 어허. in the center of that. How fantastic is it? 네, 또 보시면 저희 금성이 작게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하고 저희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이 사진이 노르웨이에서 찍혔대요. 이 Yes. 노르웨이에서 3월 20일 날 찍힌 사진이 올해의 사진으로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Exactly. Oh, So 너무 why 멋지죠? are we showing you this magnificent piece of artwork of a photograph? It was taken in Oslo, Norway, the same place that we've just shown you a photograph of in March of this year, March the 20th. So as you can see, if you compare the two photographs, the same area, the same skyline, however, with the weather changing, you really get a different feel. 아, so 그러니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우주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와우. 그쵸? 금성에 있는 듯한 사진인 Yeah. 것 같기도 하고. Really beautiful. It's like a black speck within a moon, within a night sky, within mountains. 네, 진짜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나도 멋졌고요. 저희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보실게요. Yes, let's take a look at the second photograph for today. 네,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와우. 리포트입니다. Good weather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캄보디아는 기온이 31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70%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계세요. Yes. Okay, so this second photograph for today is entitled Good Weather. It's sent to us from Krong Siem Reap in Cambodia. Many of you might have visited Cambodia, as Southeast Asian travel is quite popular this time of year. The temperature is a hot 31 degrees Celsius with a high humidity in the 70s, 네. 70% humidity. 그러니까, 끈적끈적. 너무 끈적끈적한 느낌이 또 다가오기도 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이 우기고 굉장히 다습하다고 합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Okay, look at those Wow. clouds. They are known as cumulus clouds. Really beautiful, right? 그러니까요.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cumulus clouds, which is the Latin word for heap. And how are they created? Basically, warm, moist air rises. This water vapor condenses and forms little droplets. These drops collect until they appear as these white, puffy cumulus clouds in the sky. 네, Really gorgeous 맞아요. against that blue backdrop. 네, 또 습하다 보니까 이 상층이 또 쉽게 공기, 생기고. 수분이 많겠죠. Yes.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구름이 네. 좀 크게
모양을 낸 Right. 것이라고 합니다. However, there is a nice point to this particular area. Often we think of Cambodia as hot and sticky and uncomfortable because the humidity is high. However, this particular area is outside of the city. So by looking at the photograph, you can know that in fact the air is quite clear, quite clean and almost 그러니까요. fresh.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산뜻한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요, 지금. 맞아요. 빌딩 맞아요. 아니가 시골이라서 네. 일단 날씨가 좋고 공기도 좋고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사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Go go! Our 네. neighboring Japan. 일본 도토리현에서 흐림, 맑음이라고 본인도 잘 모르셨나 봐요.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Oh 예쁘다, wow! 너무. That looks more like a beautiful, like photoshopped screensaver than an 그러니까요. actual photograph. We have a gorgeous, magnificent skyline. This photo was taken at 10, 11 p.m. in the evening. So that would be as the sun is setting. It's sent to us from Tottori in Japan. The temperature this day was a warm, fair 21 degrees Celsius. 네, 굉장히 좀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현재 비슷한 기후를 보내고 네. 있죠. 너무나도 멋진 저녁 노을에 이렇게 물든 모습인데요. 핑크빛깔도 예쁘고 파란색도 예쁘고 너무나도 멋집니다. 도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사고가 있대요. 네. 저희가 또 다른 사진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Sand dunes. Now, one does not often Oh. think that this is quite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in Japan. We often think of sort of Tokyo, Osaka, 그러니까요. Fukuoka. However, these sand dunes are incredibly popular with locals and tourists. They are big, a distance of 16 kilometers by 2.4 kilometers. So if you're planning a visit to Japan next time, hit the sand dunes. 네, 여기 대표적인 해안사고로 남북 쪽은 2.4km 그리고 동서쪽으로는 16km의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의 3대 사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중국 사막? Yeah, 무슨- it's got the desert feel to it. 그쵸. The 미국 사막? 뭐 이런 느낌이 나요. African Chinese desert, and it is in fact almost nicknamed desert. 그러니까요. 혹시 샌드보드 해봤습니까? 아니, 안 해봤어요. 내가 해봤는데 어때요? 남아공에서 오 진짜 신기하다. 그 바다 보딩보다 좀 스무드하고 생각보다 리프레시 됩니다. 오. 여러분 여행 가면 한번 샌드보딩 그러니까요. 하십시오. 네, 도토리현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와 몰랐습니다. 멋지고요. 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photograph. 네, 여러분들 이 코너 저희와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나와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은 저희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받으신 다음에 아까 보신 사진들처럼 그렇게 찍어주시면 올리면 돼요. Yes. 그럼 채택돼서 방송에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Okay. 한번 해보세요. 네. Very simple. If you take a look at the bottom of your screen, use your smartphone to download that application. Take a photo of wherever you might be in the world, and it will come to us here in studio. We can talk about it. 네, 지금까지 Today, 써니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와,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맞아요. 시간이 안 됩니다. 네, 1분 30초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 나가기 전에 날씨 네. 포인트 다시 알려주세요.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 서쪽 지방 같은 경우,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동쪽보다 더 크게 벌어진대요. Oh, yes.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유의해 주시고요. 동해안 흐리고 빗방울이 오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와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그 2부 되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추석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2부 좀 다시 보고 메모 열심히 하고 추석 편하게 보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만 일을 하시잖아요. 엄마, 뭐 할머니, 뭐 숙모 이렇게 며느리들이. 며느리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함께 이렇게 설거지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면서 추억도 쌓고 또 살도 덜 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세한 방법은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재방송으로 다시 보세요. 예스, 다시 보세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 봐요. 굿바이. 안녕.